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드뱅크의 백훈종입니다. 네, 디지털에셋 박상혁 기자입니다. 26,000달러 선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비트코인. 갖은 악재 속에서도 한 주간 지난한 횡보장을 지내왔는데요. 횡보장을 딛고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바닥론. 네, 백훈종 이사님, 저희가 저번 주 시간에 얘기 나눴던 FTX발 알트코인 매도 폭탄과 관련돼서는 일주일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죠? 네, FTX가 4조 원어치의 이제 코인을 시장에다가 풀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가상자산 전체 시장으로 봐도 크게 이제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 FTX가 어떤 식으로 코인을 시장에 풀고 매도를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4조 원어치 그 코인 중에 솔라나 코인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1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솔라나 코인입니다. 3분의 1이 솔라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솔라나 코인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면은 한 9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재 전체 솔라나 코인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한 물량이 풀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아무리 이거를 나눠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조심해서 매도한다고 해도 가격 하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앞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FTX가 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정리할 그 주체자로서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 전용 펀드죠. 펀드 회사를 이제 선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FTX의 그 회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만약 갤럭시 디지털이 이게 승인이 나면은 갤럭시 디지털 자체가 FTX 사태에 지금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 4천만 불 정도가 본인이 직접 손해를 봐서 지금 물려 있는 상태인데 FTX의 그 코인을 정리하는 주체자로서 나서게 되면서 이게 이해상충 문제에서 과연 갤럭시 디지털이 자유로울 수 있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빚쟁이가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급하게 많은 자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격 방어를 위해서 해칭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매도를 할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테이킹을 대량 그 코인에 이제 풀에다가 담궈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스테이킹 수수료는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이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기관의 플레이에 의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더 해당 코인을 투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FTX발 매도 폭탄은 사실 코인 업계에 국한된 얘기라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요한 거시경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FOMC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목요일 새벽에 있을 예정인데요. 요즘에는 이게 비트코인 가격도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히 좀 큰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혁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CPI 지수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3.6% 오른 걸로, 3.7% 오른 걸로 발표가 됐고요. 원래 시장 예상치는 3.6%로 0.1% 상회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포인트를 두 가지를 좀 짚자면 원래 전반기만 해도 한 6월 정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 이제 충분히 됐으니 금리 인상이 앞으로 동결되거나 이대로 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가 우세했었는데요. 이 7월 이후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8월에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7월 회의록 내용을 보니 미국 연준 위원들이 예상과는 달리 아직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8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상이 종결된다 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해지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8월 CPI 지수가 저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세부 지표를 보면은 유가가 특히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유가가 인플레이션 수치를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유가가 이렇게 상승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조는 계속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 견해가 좀 지배적이게 되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FOMC에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도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충분히 그동안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소폭만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0.25%포인트 소폭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중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사실 이제 예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26,000달러 선인데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다고 하면요.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운트 곡스 변수입니다.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곳은 일본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거래소인데요. 2014년에 대규모 해킹을 당했고 지금은 그 해킹 당한 자금을 배분해주는 문제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곳입니다. 이 비트코인 이 배분 자금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올해 10월 달에 한 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백훈준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가볍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운트 곡스가 총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잃고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85만 개 중에 이제 상당수가 뭐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0%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정도의 비트코인이 한 번에 시장에 풀린다면 엄청난 영향력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2014년 해킹 이후에 벌써 몇 년째인가요?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이 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마운트 곡스 이제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게 채권자들에게 이제 자산을 배분하는 이 일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오는 10월에 드디어 이제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이 뭐냐면 그동안 10년이 지나면서 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그땐 대부분 개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불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많은 개수의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해킹을 당한 비트코인 그래서 개수로 치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10년 동안 이 자금이 묶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고 싶은 심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리를 잘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프라이빗 에퀴티들이 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 채권을 샀습니다. 권리를 사기 시작했죠. 네. 이 상환 권리를 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개인들보다는 그렇게 상환 신청권을 산 기관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당장 비트코인을 상환받는다고 해서 시장에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가격 상승에 대한 이득을 충분히 보급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라는 이제 집단의 특성상. 그래서 ROI를 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본다라는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당장 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눠서 시장이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마운트 곡스 이 사태가 사실 심심치 않게 이제 호출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별일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하지만 또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뉴스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6월 15일에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한번 오르기 시작했고 8월 초가 되면서 힘을 잃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10월 달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는 10월 달에는 똑같이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도? 예, 전통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나스닥에 굉장히 많이 동조를 했으니까
9월 달에는 역사적으로 약세장이 나온 적이 많았는데요.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뭐 연말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야만 했어요. 사실 그동안 2008년 그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어떤 거시경제 메가 트렌드는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완화 기조였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웬만한 악재들이 다 그런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로 묻히고는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14년 만에 처음 온 이 중금리, 고금리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랑 가상자산 전체 시장에 큰 어떤 정말 이 모든 거시경제 상황들을 아우르고 뛰어넘을 만한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박스권이 아니라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시장이 비트코인을 네. 충분히 소화할 만큼 유동성이 많지 않고요, 지금. 게다가 비트코인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옵션이나 그래서 이제 현물 거래량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보통은 선물이랑 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량이 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실망한 사람들의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은 같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이라서 웬만큼 조금만 거시경제에 악재가 오거나 뭐 주식 시장에 악재가 오거나 이러면은 코인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요. 네. 박상혁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스권 장세가 10월 달에도 이어질까요? 네, 저 역시도 큰 틀에서 이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10월 중순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일정이 연달아서 있는데요. 10월 16일과 17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지금 SEC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승인 여부를 두고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승인이 되든 승인이 안 되든 뭐 아니면 연기가 되든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우리 블록체인 시장에서 많이 보는 온체인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8월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고래 이제 비트코인 큰 손으로 평가되는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고래 사람들이 투자자라고 하죠. 보통. 맞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하나로 2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고래가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해서 당장 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상승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통상 이제 기관 투자자나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오랫동안 한참 하고 한참 뒤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나 뭐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보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약간 소매 투자자들,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흔히 우리 시장에서는 항복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크게 패닉에 빠져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대량 매도하는 현상을 패닉셀이라고 하죠. 네, 패닉셀이고 우리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항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그 현상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한 차례도 그런 뭔가 좀 가격 변동성이 급격한 현상을 겪고 난 뒤에 좀 상승장이 좀 차근차근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박스권이라고 하면 하단과 상단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횡보장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한 차례 깊은 피크를 남기는 어떤 위로든 아래로든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한 2조 원 정도 샀다고 하는 그 고래 투자자들의 구매 단가가 25,0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인데 이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지선이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울러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장이 좀 지루하다 보면 이제 좀 바닥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좀 상승론자들이 이제 바닥이다, 뭐 바닥론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 비트코인 이제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 강세론자들이 많은 집단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일단 온체인 지표인데요. 이제 박상혁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비트코인 그 고래들 온체인 지표로 보면은 한 10비트코인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수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 수가 네.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역대 최고치를 찍고 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이제 연산력을 얘기하는 해시레이트. 네. 이것도 이제 22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달성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성과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그러면은 고래 투자자들 10비트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들이 기회로 보고 저점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갈 건데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왜 올라갈 거라고 강세론자들이 얘기를 하냐? 이제 ETF입니다, 결국. ETF에 비트코인 대한-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거를 강세론자들을 바라보면은 어떤 그 양상이 보이냐면 이제 내년에 저 미국 대선이 또 다가오죠. 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의견을 가진 후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 이제 뭐 제1 후보가 양당에 다 이제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들이 경선 레이스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좀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비트코인을 정말 이 양당의 어떤 모 후보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당선이 되기라도 하면 정말 좋겠다. 또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부통령이 되면은 이제 미국 정권이 나서가지고 비트코인의 그 매스 어덥션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그럼 다 연결되는 건데 SEC의 의견도 정권이 바뀌면서 바뀔 수 있고 그러면은 ETF 승인도 더 빨라질 수 있고 현물 ETF의 승인이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내년 상반기 중에 펼칠 수 있다는 게 이 강세론자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봤던 가장 좀 황당했던 소문은 이 연초부터 이 암호화폐 업계를 엄청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차기 이 어떤 취업을 위해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올 정도로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모멘텀을 바라는 분위기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